여러분, 2020년 새해입니다. 안녕하시죠? 한 원장입니다. 인간의 삶은 물론 비즈니스에도 운이 있고 심지어 국가에도 운이 작용하죠. 행운과 위기는 늘 함께 한다 하니까요. 위기일 땐 흔히 말하죠.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요. 그러나 상책이라 해도 피할 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무책이 상책이라는 말도 합니다. 비 내리는 시애틀.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거의 매일 비 내리는 하늘을 이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비를 피하는 게 상책일까요? 아니면 무책이 상책일까요? 이도저도 아닌 우리 같은 경우엔 선현들도 말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요. 이건 상책이고 무책이고를 떠나 최상책이요 최선책이죠. 비가 오면 비를 즐기고 해가 나면 햇살을 즐기고, 반면에 비 오면 비 온다고 투정하는 사람은 해가 나면 해가 난다고 투정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덴의 동산 같은 에버그린 스테이츠인 서북미 시애틀의 푸르름도 시애틀엔 나무가 너무 많아 답답하다며 확 트인 사막의 도시가 좋다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어떻든 즐기는 사람은 여름도 좋고 겨울도 즐겁습니다. 세상사 비가 오면 장사가 더 잘 되는 곳이 있고 해가 나면 팔이 날리는 곳도 있게 마련이니까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게 마련이고요. 우산 만드는 사람은 여름엔 우산 대신 양산을 만들어 즐겁죠. 비 오는 날 산에 조금 올라가면 눈이 내립니다. 산은 역시 겨울산이죠. 그런 천상의 설경을 뒤로 하고 내려오면 굳은 비가 우리를 맞습니다. 다람쥐 쳇바퀴들도 새벽에 일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민 1세대들입니다. 비가 오나 해가 나나 무언 차이가 있을까요? 일만 즐기면 되죠. 겨울 우기 속의 시애틀. 갈 데도 없고 멀리 따뜻한 남쪽 나라 아리조나나 캘리포니아로 갈 수도 없는 처지라면 카스코 같은 대형 마켓에 운동 삼아 또는 구경 삼아 나들이나 하는 것이 일상이죠. 한 잔 술이 생각나고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곳이라 그런지 이곳이 스타벅스가 태어나고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는 대형 카지노가 성합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 따른 것이 아닐런지요. LA 피트니스 같은 체력장이나 볼링장이나 YMCA 패밀리 센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렇다면 4차 산업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곳의 환경적 약점을 장점으로 개발하여 이룩할 아이템은 많을 것입니다. 첨단 IT 산업인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보잉은 물론 T모빌 같은 기업들이 본사가 자리 잡고 있는 시애틀인 것만 봐도 말이죠. 더욱이 운전면허도 필요 없고 신호등도 필요 없는 무인 자동차 시대를 열어가는 상황에서 보잉은 오래전부터 항공기의 자동 항법 장치를 기반으로 한 무인 시스템인 자동 항법 장치를 선두적으로 자동차에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 위해 넓디 넓은 타주의 땅을 제쳐놓고 비좁은 시애틀의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감성이 도시라서 그런 것 아닐까요? 하드웨어가 아닌 감성의 소프트웨어가 지배하고 있는 도시 말이죠. 기업의 실패나 개인의 실패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결과물일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해갑니다. 사라지는 것은 새로운 것으로 재빨리 대체되면서 말이죠. 구글이 선정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앞으로 10년 후엔 약 25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무고용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산업시대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로운 고급 일자리들이 늘어나 왔으니까요. 로봇이 대체되는 직종은 사라지고 이를 운영하고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같은 새로운 직종은 늘어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인간의 고유 영역인 감성을 나누는 직종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고 빅데이터에 의한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임은 너무나 당연한 판세일 겁니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을 위해 또 다른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게 마련이니까요. 이는 젊은이와 늙은이의 기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늙어도 젊은이로 사는 사람이 있고 젊어도 늙은이로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젊은이는 늘 새로움에 목말라하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반면 늙은이는 온갖 핑계를 대며 새로움에 저항하는 차이인 거죠. 대우그룹의 고 김우중 회장은 늙어서도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다며
몸뚱이가 하나임을 한탄했을 정도로 젊은 두뇌와 열정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젊은이 이상의 젊은이였던 것이었죠. 죽을 때까지도 늘 새로운 도전 정신으로 젊은이 삶을 살다간 고 정주영 회장도 마찬가지였고요. 비 내리는 시애틀 하늘 아래에서도 할 일은 정말 많습니다. 세상은 정말 넓으니까요. 넓은 세상을 더욱 넓게 해주는 오늘날의 1인 미디어 시대에선 더욱더 말이죠. 더군다나 역동적인 한국의 상황에선 노인들도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발상의 아이템을 개척할 수 있는 정말 무궁무진한 노다지판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남 탓이나 늙은 탓하며 세월 탓하고 일일 근로수당이나 챙겨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길거리에 동원되는 그런 시간이라면 유튜브를 보며 무엇 하나라도 빨리 배우고 실천하려는 것이 현재로선 장땡이 아닌가 합니다. 늙어가면서 도태되고 불행이 함께하는 것은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행운은 배움의 열매이니까요. 그 안에 즐거움도 있는 것이고요.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는 세상에 배우지 않으면 내일의 즐거움도 없지 않을까요? 이제 그걸 배워서 못하냐고 탓이나 한다면 정말 재미없고 희망 없는 삶이 될 겁니다. 경자년은 하늘의 강검함이 땅에 작용하는 해입니다. 새로운 질서로 꼼수가 통하지 않는 기운인 해에 맞춰 도전한다면 어떤 분야에서건 잭팟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2020년 파팅! 또 봬요.